안녕하세요. 플로라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래턱에서 5번 치아 공간을 이용한 돌출입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이 돌출입 수술은 송곳니 다음에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치아 크기가 작고 수술하기가 용이한 4번 치아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임플란트 아니면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 계속 생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아를 새로 추가 발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5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한 개라도 건강한 치아를 더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4번이나 5번이나 수술이 조금 더 각도가 가파르다는 것 외에는 큰 제약점은 없지만, 이 하악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턱끝신경이 나오는 위치 때문이죠. 대개 이 턱끝신경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치아 사이 공간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앞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5번보다 더 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턱끝신경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5번 치아 공간을 이용한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악의 경우에 5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위턱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 네 번째 치아가 발치된 상태였고, 아래턱의 경우에는 오른쪽은 6번, 왼쪽은 5번이 발치된 상태였습니다. 교정을 계획하시다가 생각을 바꾸셔서 수술로 방향을 전환하시게 된 케이스 같은데, 그래서 위턱의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네 번째 발치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면 되는데,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5번과 6번 발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4번을 발치하는 것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래턱에 신경이 나오는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경이 5번 치아 바로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6번 공간을 이용한다면 이 앞쪽의 절골선이 신경을 포함해서 절골을 해야 되기 때문에 6번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고, 어차피 4번이나 5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안전하게 4번 치아를 선택해서 발치를 하고 수술을 계획하였고요. 왼쪽의 경우에는 5번째 치아가 발치가 되어 있었는데 신경이 딱 그 5번째 치아 뿌리 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서 나오면 수술하기가 편하겠지만 지금 약간 신경이 약간 앞에서 나오는 편이어서 이런 경우에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아 뿌리와 이 신경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고, 우리가 이 아래턱을 뒤로 집어 넣을 때는 전방 절골된 부분이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뼈 삭제 공간이 우리가 이동해야 될 공간보다는 더 좁아도 전후 방향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각도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치아 삭제를 많이 하지 않고도 돌출입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5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 후의 CT를 보시면 상악, 하악 모두 돌출입 수술이 잘 되어 있고 턱끝 전진까지 잘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위에 4번 공간, 오른쪽은 어쩔 수 없이 6번째 공간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고 수술을 하였고, 왼쪽의 경우에는 위에는 네 번째 발치되었던 공간, 아래쪽은 이 CT에서 보이는 것처럼 5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면서 아래쪽 뿌리에서는 약간의 각도를 틀어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피해서 이렇게 절골을 하였습니다. 파노라마 뷰에서도 보시면 오른쪽의 경우에는 절골선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지만 왼쪽의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약간 앞쪽으로 꺾어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절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남자분이셨는데 파노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밑에 다섯 번째 치아가 소실되어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라도 건강한 치아를 더 남기기 위해서 오른쪽 밑에는 다섯 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 전에 CT를 보시면 오른쪽은 턱끝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다섯 번째 치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위치에 아래쪽에 있고 요 신경 구멍과 네 번째 치아 뿌리 사이에 약간의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절골을 해서 턱끝신경의 손상을 피하면서 이 치아와 잇몸뼈가 뒤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편을 보시면 치아가 모두 다 있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대로 요 네 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CT를 보시면 요 정면에서 파노라마에서는 왼쪽의 경우에는 네 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절골이 되어 있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기존에 소실된 다섯 번째 치아 공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신경 구멍을 만나기 전에 앞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신경 손상을 피하면서 절골을 하였습니다. 치아 뷰에서 보시면 절골선이 치아 뿌리를 피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턱끝신경이 나오는 멘탈 포라멘을 피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비스듬하게 절골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훨씬 더 균형 있고 다듬어진 듯한 그런 안무를 가지게 되셨고요. 오늘은 하악에서 네 번째 치아 공간이 아닌 다섯 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한 돌출입 수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통 상악은 다섯 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악의 경우에는 다섯 번째 치아가 없더라도 이 턱끝신경이 나오는 멘탈 포라멘의 위치 때문에 다섯 번째 공간을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이 치아의 각도나 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를 하면 아주 신경이 앞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다섯 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한 그런 돌출입 수술도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여섯 번째 치아를 뽑고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찾다가 그냥 이 두 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섯 번째 발치 케이스를 찾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